E플라이트 어플란티스 S 고익기 시뮬레이션 트레이닝. 안녕하세요, 가람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밸리언트 1.3 시뮬레이터도 해보고 세팅 그리고 비행까지 무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강풍성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안전하게 비행을 마칠 수 있었어요. 이번 시간도 또 다시 새로운 비행기에 도전을 해보려 합니다. 이번에 할 비행기는 바로 플란티스 S, 바로 이 비행기입니다. 실중에서 굉장히 많이 안정적이고 자이로라든가 운항 보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기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라이즌 합의사의 E플라이트에서도 많은 유틸리티를 개발해 놓은 그런 기체인데 이 비행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연달아서 고익기를 2대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고익기를 많이 연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비행감을 익히고 그 뒤에 이제 중익기, 저익기, 덕트기, 스케일기 이렇게 차차 실력을 쌓아가면서 기종을 다양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저도 아직은 중익기, 저익기, 덕트기를 하는 실력은 아니지만 차차 연습을 해가면서 기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체는 이제 호라이즌 합의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환율을 한국으로 국적을 변경하면 32만 4천 원 정도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배송비랑 관세 이런 게 포함된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오면 저거보다 약간 비싼 가격에 이제 직구를 하게 되는데 할인을 할 때 사면은 더 싸게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지금 수입이 돼 있고 스톡에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RC샵 사이트 두 군데를 보더라도 이제 다 33만 원대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종기, 수신기, 배터리는 별도입니다. 저도 국내 샵을 통해서 그냥 구매를 했고요. 저는 조종기를 제 트레이너가 후타바로 이제 트레이너를 잡아줘서 저도 후타바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E플라이트 호라이즌 합의에서 제공하는 자이로라든가 운항 보조 시스템을 쓸 수가 없고요. 여기 시뮬레이터에서도 그 플라이트 모드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세이프 모드에서 비기너, 그리고 중급자, 인터메디테이트, 익스피리언스, 이게 세 가지의 모드가 있는데 저는 후타바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비기너와 인터미디에이트는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터로만 장주 비행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비기너로 이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비기너로 이륙을 했을 때는 타각이 45도 이상으로 이렇게 안 제껴집니다. 그래서 기체가 추락을 확률이 많이 적어지죠. 안전하게 풀타를 쳐도, 지금 풀타를 치고 있습니다. 풀타를 쳐도 45도 이상은 안 떨어지기 때문에 좀 답답한 감은 있습니다. 많이 답답해요. 많이 이제 기체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답답한데 초급자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모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조종해서 이렇게 비행해서 들어오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고요. 이대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체는 이제 그 랜딩 기어 형상이 3륜이죠. 앞에 하나가 있고 뒤에 두 개가 있는 형상이라서 만약에 랜딩을 해서 땅에 지상 활주를 하고 에어 브레이크를 잡고 싶을 때는 기술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줘야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에어 브레이크가 잡힐 수 있습니다. 근데 속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선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감속이 된 뒤에 이제 에어 브레이크를 잡아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기체의 특징은 플랩이 없어요. 플랩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활주 길이를 길게 해서 활공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인터미디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륙을 해서 어느 정도 고도를 잡은 다음에 타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타각이 이렇게 방금 본 것처럼 90도까지 돌아갑니다. 하지만 풀타를 쳐도 기체가 넘어가진 않아요. 한 중급자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그 조종 모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묘기라든가 어떤 패턴 이런 비행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비행 중에 모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비행 중에 익스피리언스 모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익스피리언스 모드로 지금 놨습니다. 익스피리언스는 이제 고급자 모드죠. 고급자 모드로 하면 타각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키를 치면 기체가 넘어가죠. 그래서 만약 풀키를 치면 기체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롤을 돌게 됩니다. 롤. 하지만 반대쪽으로 치게 되면 이렇게 롤을 돌게 되죠. 이 롤 할 때는 기수가 약간 들린 상태에서 상승되는 상태에서 해주는 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자유롭게 비행을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내가 너무 멀리 가서 시야에서 기체 형상이나 자세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기체를 떨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패턴이라든가 뭐 이제 묘기 비행을 할 때, 3D 비행을 할 때는 굉장히 이제 유리하죠. 저 이제 고급자 모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비기너, 인터메디테이트,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를 같이 이제 비행성을 비교를 해봤고요. 익스피리언스드, 제가 후다바 조종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초급자, 중급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피리언스드 모드로만 해서 필드에 나가서 세팅해서 날릴 비행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건 여기서 지금 세팅된 건 모드 2입니다. 모드 1으로 감안하셔서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모드 1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륙부터 해서 이제 첫 번째 비행 계획은 방주 비행 돌고 한 2바퀴 정도 돌도록 하겠습니다. 2바퀴 정도 돌고 로우 패스로 이제 그 비행장 접근해서 고출력 비행으로 한번 로우 패스로 지나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행 한번 해보고, 그 뒤에 이제 실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앙에서, 전면 중앙에서 실속을 한 뒤에 기체를 살려서 또 뱅크턴 돌아서 지나가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륙도는 한 5바퀴 정도 돌도록 하겠네요. 지금 이제 배터리 충분히 들어간 거 확인된 상태에서 비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이지만 항상 진짜라는 생각으로, 비행기를 떨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비행 임해야겠죠. 먼저 이제 이륙을 위해서 스로틀을 서서히 올려서 이륙을 시켜야겠죠. 비행성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 기체 역시 비행성은 쉽게 양력을 발휘해서 날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로틀 한 60% 정도 준 상태에서 내가 여유 있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체를 주시하면서 조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연습 비행 때는 실제로 타격을 많이 주지 말고 정말 비행기가 나는 것처럼 그런 기동을 할 수 있게 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손해량이 부족하면 이제 러더를 섞어서 비행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시야에 보기 좋게 전방에서 직진 비행으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뱅크턴 손해를 하는데 각도는 30도 이상 주지 않고 최대한 적절하게 주면서 러더 섞어서 손해를 해주시고요. 직진 비행,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최대한 비행기가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면서 비행량을 조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물론 계기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필드에서는 계기 비행은 쉽지가 않습니다. 계기를 보고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서 기체 형상이랑 자세를 보고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착륙장 들어오면은 맞춰가지고 또 직진 비행으로 앞으로 나가지고, 자 이제 한 2바퀴 정도 돌았죠. 어느 정도 값은 익혔으니까 다음 바퀴에서는 한번 로우 패스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퀴에서 이제 어프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력을 조절해 주시고요. 적정 고도에서 계속 이제 유지를 하겠습니다. 직진 비행, 직진성을 유지하고, 보통 이제 같은 비행장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공식화가 되는데, 이 정도에서 꺾으면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정도 위치에서, 저 방금 큰 나무가 지나는 위치에서 이제 손해를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 가는 비행장에서는 좀 비행이 쉽지 않은 경향이 있어요. 최대한 저스로틀로 끌고 오다가 로우 패스로 돌려서 반뚜껑 먹지 않고 뒤에서 로우 패스로 이렇게 지나가주면 필요가 있고요. 패스 구간 지나면 내가 컨트롤하기 쉬운, 컨트롤하기 용이한 그런 스로틀로, 추력으로 비행을 계속 해주시고요. 다음 바퀴에서는 복행 한번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복행. 자, 방금 저는 저 나무를 선의 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쪽 깊숙이 들어와서 착륙하기 직전 상태까지 갔다가 띄우는 게 복행이죠. 고 어라운드. 일로론 착륙한 거 맞춰주고, 착륙 직전까지 갔다가 복행.
방금 좀 빨리 띄운 경향이 있는데 원래는 조금 천천히 띄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바퀴 뱅크턴 돌아서 요 집 풍경을 저는 이제 직진으로 가는 지점으로 잡고 있고요. 두 번째 직진하고 저 나무, 지금 보이는 저 나무를 이제 저는 선의 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번 바퀴에서는 다시 한번 폭행 한번 더 하겠습니다. 착륙각 맞추고 착륙 기획점까지 갔다가 폭행! 폭행이 이제 서서히 잘 됐죠. 이번에는 실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속이란 것은 비행을 실속 상태에 빠뜨려서 구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고익으로 올라가면은 실속이 되죠. 실속이 되면 이게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비행기를 구해내야 되기 위해서 기술을 당기고 추력을 줍니다. 이 기술이 이제 실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시에 제스처를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시험에 또 있는 그런 부분인데 떨어지면은 내가 살려낼 수 있나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실속 부분의 성과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어느 정도 잘 살려냈죠. 물론 이건 고익기라서 잘 됩니다. 근데 실제 기체는 시험 때 쓰는 기체는 15km 이상이기도 하고 또 이제 고익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자, 이번 바퀴에서는 실속 연습도 했고 착륙을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60%대네요. 실제로 배터리는 40% 이전에서 들어오는 게 좋죠.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경우 그 정도에서 들어와야 이제 배터리를 오래 유지할 수도 있고 충전도 바로 시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을 둬서 충전을 하고 방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무사히 이제 착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첫 획의 비행은 양주 비행과 로우 패스, 폭행, 착륙 그리고 실속까지 연습을 해봤고요. 이번 획에서는 한번 팔자 비행 한 두 바퀴 정도 돌고 피턴 이제 내가 직진으로 지나가서 옆으로 빠졌다가 이제 착륙 공간 확보 후 착륙하는 그런 기술이죠. 예, 그 피턴까지 우선 이제 이륙 서서히 헤드식을 실어서 올려서 최대의 출력으로 이륙을 최대한 정말 비행기 같이 보이게 이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팔자 비행 들어오기 위해서 손해량을 조절하면서 전방에서 교차점 만들고 최대한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주시고 키 헷갈리면 안 됩니다. 키 헷갈리지 않게 고도 유지 잘 하면서 저도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제 전방에서 살짝 고도를 유지하면서 키를 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팔자 비행도 이렇게 할 필요가 제 앞에서 살짝 지금 아직은 제가 몇 안 되는 구독자지만 구독자 중에 지금 부사관, UAV나 드론 이쪽으로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지금은 이제 아직 초급의 고익기지만 이런 이제 그 기체들로 하는 연습들이 분명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제 지인 중에도 고익기나 UAV 쪽으로 이제 군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시뮬레이터, RC 이런 활동들이 분명히 도움이 됐고 지금 그리고 그쪽에 산업 수요라든가 이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부대나 뭐 이런 쪽 이제 경찰군 뭐 이쪽 민간 공공 부분에서 많이 도입은 하고 그 운영이 되고 있으나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게 취미생활로도 할 수 있지만 업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꾸준히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나가서 진행을 해서 실력을 자극시키고 있고요. 말을 하면서 지금 하다 보니까 기체가 좀 고도 유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쪽으로 중앙에서 들어와서 직진으로 비행장 상공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진으로 나가서 피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행장 상공 직진으로 나갔다가 왼쪽으로 빠지고 선해 공간 확보 후에 다시 이제 또 착륙장 쪽으로 들어와서 이때부터 추력을 최대한 줄여야겠죠. 적절하게 활공할 수 있는 적정 추력으로 줄이고 착륙장에 착륙각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착륙각 맞추면서 들어와서 착륙장 진입해서는 활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차분하게 뒷바퀴부터 랜딩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간발의 차이로 뒷바퀴가 먼저 닿긴 했는데 실제로는 진짜 비행기처럼 뒷바퀴 닿고 어느 정도 활동하다가 앞바퀴를 내주면 랜딩 만점이죠. 이상적인 랜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플란티스 S 많이 이제 추천하는 그런 비행기죠. 벨리언트 못지않게 굉장히 비행성도 뛰어난 그런 기체입니다. 근데 랜딩 기어 형상이 틀려요. 이제 벨리언트는 앞이 이륜이었고 후륜이 하나였죠. 얘는 실제 세스나기나 그런 비행기처럼 앞이 전륜이 한 바퀴고 뒤에가 그 이륜이 그런 이제 삼각형 배치의 그런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도 꼭 그래서 연습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착륙이나 지상 활주에서 조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뮬레이터지만 항상 말했듯이 실제 비행과 같이 신중하고 집중해서 비행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어플란티스 S의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세팅을 해보고 비행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